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께서 공유해 주신 코이카의 우즈베키스탄 페르가나 직업훈련원 사업, 이게 2018년부터 2023년까지 진행된 사업인데요. 이 공식 종료 평가 보고서를 가지고 사업의 실제 성과와 교훈을 좀 집중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988만 달러, 꽤 큰 규모의 사업인데 과연 어떤 결과가 있었는지 궁금하네요. 먼저 눈에 보이는 성과부터 좀 짚어보죠. 보고서를 보니까 계획했던 대로 훈련원 건물이 새로 지어졌고요. 또 필요한 장비 설치나 교육과정 개발, 교사 연수까지도 잘 마무리된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특히 그 초기 1기 훈련생 모집 때는 목표치의 104%를 달성했다고 하니까 출발은 아주 순조로웠다고 봐야겠죠? 네, 시작이 좋았죠. 그리고 봉제나 미용 과정처럼 여성 특화 과정을 만든 거, 이것도 페르가나 지역 여성들의 어떤 참여 기회를 넓혔다는 점에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겠고요. 네, 그런 그 가시적인 부분들, 산출물 달성이라고 하죠. 그건 성공적이었습니다. 근데요, 이 사업의 궁극적인 목표, 그러니까 성과 측면에서 보면 좀 아쉬움이 남아요. 아, 성과요? 어떤 부분에서요? 그 핵심 지표였던 졸업률하고 취업률이요. 이게 목표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그랬군요. 네, 1기 졸업률은 76% 정도였고요. 목표는 80%였는데 4%포인트 부족했네요. 네, 그리고 1기 취업률은 58%에 그쳤습니다. 이건 목표가 70%였거든요. 58%면 와, 목표치에서 꽤 차이가 나네요. 그렇죠. 목표 달성률로 보면 각각 95%, 83% 수준인 거죠. 근데 더 문제는 이후 기수에서는 이 등록률하고 졸업률이 오히려 더 떨어지는 경향까지 보였다는 겁니다. 아, 취업률 58%라는 건 정말 훈련받은 분들 2명 중에 1명 정도만 실제 일자리를 구했다 이런 얘기네요. 네, 그렇게 볼 수 있죠. 투입된 예산을 생각하면 아까 말씀하신 983만 달러요. 그럼 효율성 면에서 좀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겠는데요? 네, 그래서 보고서에서도 비용 효율성은 다른 유사직원원 사업에 비해서 좀 낮다, 이런 평가가 나왔습니다. 그럼 도대체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요? 성공 요인도 분명히 있었는데 결국 뭔가 발목을 잡은 문제들이 더 컸던 걸까요? 보고서에서는 그걸 비작동 요인이라고 표현하는데요. 그러니까 사업 성공을 좀 가로막은 핵심 문제점들을 몇 가지 지적하고 있습니다. 비작동 요인이요? 네, 첫째는 사업 전체를 이끌어가야 할 큰 그림, 즉 마스터 플랜 수립이 사업 종료 시점에 가서야 완료됐다는 점이에요. 네, 종료 시점이에요. 그럼 처음부터 좀 체계적인 운영이나 성과 관리가 어려웠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둘째는 이게 정말 치명적인데 교사 선발하고 교육 시점, 그리고 실제 훈련원 문 여는 시점 있잖아요. 그 사이에 너무 큰 공백이 있었습니다. 아, 교사 교육이랑 개원 시점이 안 맞았다.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를 일으켰나요? 미리 교육까지 다 시켜놓은 초기 교사들 중요. 무려 70%, 아니 70% 이상이 개원도 하기 전에 이탈해버렸습니다. 70%나요? 왜요? 그 낮은 임금하고 또 계약 조건이 좀 불확실했던 것 같아요. 그런 문제들 때문이었죠. 핵심 인력이 그렇게 빠져나가 버리면 교육의 질이나 훈련원 운영에 직접적인 타격이 클 수밖에 없었겠네요. 네, 불가피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훈련생 모집은 지방노동국이 하고 훈련 운영은 또 훈련원이 맡고 이런 식으로 역할이 나뉘어 있어서 효율적인 연계도 좀 부족했고요. 운영 주체가 이원화된 거군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개원 초기에 운영을 좀 안정시킬 수 있는 그런 지원 기관이 따로 없었다는 점도 어려움을 더했습니다. 아, 듣고 보니 정말 그냥 건물만 딱 지어놓는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는 점이 아주 명확해지네요. 그렇죠. 실제 운영 시스템, 특히나 이 사람과 관련된 문제, 교사 문제 같은 것들이 사업 성과에 얼마나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보여주는 그런 사례 같습니다. 계획의 타이밍 문제라던가 현지 기관과의 협력 방식, 그리고 교사 같은 핵심 인력 관리가 정말 중요하다는 게 느껴지네요. 바로 그 점이 이 보고서가 강조하는 교훈입니다. 단순히 시설 구축을 넘어서 그 시설이 지속적으로 잘 작동하게 만드는 운영 시스템 설계가 핵심이라는 거죠. 네네. 교사 이탈 문제나 그 산업체와의 취업 연계 부족 같은 건 결국 이런 시스템 부재가 낳은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보고서에 환류과제, 그러니까 앞으로 비슷한 사업에서 꼭 개선해야 할 점으로 뭘 제시하냐면요. 사업 초기부터 운영 안정화 계획을 세우고 또 지속 가능한 인력 관리 방안, 특히 교사 처우 개선이 중요하겠죠. 그리고 노동시장과의 실질적인 연계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지원책 마련, 이런 것들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우즈베키스탄 페르가나 직업훈련원 사업평가 보고서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화려한 출발 이면에 가려져 있던 실제 사업 성과의 어려움, 그리고 그 원인들을 좀 깊이 살펴봤습니다. 건물 신축 같은 그런 외형적인 성공에도 불구하고 결국 마스터 플랜 수립 지연이라든지 높은 교사 이탈률, 또 운영 시스템의 미비 같은 문제들 때문에 졸업률과 취업률이라는 핵심 성과 달성에는 좀 어려움이 있었던 거네요. 네, 맞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 하나를 남기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이 사례처럼 직업훈련의 성과가 실제 취업으로 잘 연결되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려면 특히 오늘 이야기 나눈 교사 이탈 문제라던가 낮은 취업률의 근본적인 원인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어떤 구체적인 접근이 필요할까요? 훈련과 실제 노동시장 사이에 다리를 어떻게 하면 더 튼튼하게 놓을 수 있을지, 그 효과적인 연결고리는 무엇일지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